그 지난 시간에 그 온라인 수업에서 그 열, 일,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거 봤나? 예. 그게 이제 그 연력학 법칙들을 하기에 앞서 좀 이제 준비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물리학 2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그 물리학 1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풀 버전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 1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시간이나 제가 할애를 해놨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법칙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연력학 제1법칙에서 다룰 시스템은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다 그린 겁니다. 네, 그렇다고요. 예, 여기 회색깔로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그 실린더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연두색하고 초록색 부분이 피스톤인데 요 연두색이 그 처음 상태, 그리고 초록색이 나중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부피가 뭐 증가하는 경우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려보았고요. 그다음 요 안에 이상기체가 갇혀 있습니다. 요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요 용기 안에 요 기체가 갇혀 있고 기체 분자가 외부로 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기체 분자의 개수는 일정한 상태고요. 요 기체 요거를 그 개라고 할 때도 있고 기체라고 할 때도 있고 이상기체라고 할 때도 있고 내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요 기체를 일컫는 말이요. 요 녀석의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그리고 요 기체 말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외부라고 합니다. 실린더도 외부고요. 피스톤도 외부고 요 바깥쪽 요것도 다 외부고요. 열고 응급장치도 외부고 나머지는 다 외부입니다. 보통은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열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고 요 열 공급 장치로부터 열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단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안에 있는 요 이상기체가 주인공이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 되는데 일단 연력학 제1법칙을 써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Q는 W 더하기 델타 U,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요. 이때 Q가 무엇인지 그리고 W가 무엇인지 델타 U가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호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Q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학력평가 풀이할 때 Q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 있을 겁니다. Q는 월급이다. 그래가지고 받으면 플러스고요.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플러스인 경우는 열을 흡수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요. Q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Q는 기체가 받은 열량이고요. 플러스면 기체가 열을 받은 거고요. 마이너스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W 볼게요.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인데, 근데 요 외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은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있는데요. 요 실린더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 자체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실린더를 밀기도 하지만 그 실린더에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곧 요 피스톤의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체가 피스톤의 한 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피스톤은 항상 밀기만 합니다. 기체가 피스톤을 당길 수는 없죠. 따라서 미는 방향으로 피스톤이 움직이면 그 물체의 이동 방향,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아지니까 양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이 플러스면은 부피가 증가한 겁니다. 1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힘은 이쪽으로 가해지는데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거든요. 그럼 부피가 감소하죠. 그래서 1이 마이너스면 부피가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W의 부호의 의미는 W가 플러스면 그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W의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W가 마이너스인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피가 감소한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피가 감소했을 때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잘 안 써요.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그 기체하고 외부가 거꾸로 바뀐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부피가 증가한 거고 외부가 기체에 일을 하면 부피가 감소한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했다. 외부에서보다 외부가가 낫겠네요.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피스톤이 기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W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W가 마이너스인 경우고 부피가 감소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요. 델타 U에서 U는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를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부 에너지를 그 연력학에서는 보통 U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표기 방법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U를 포텐셜 에너지로 보통 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내부 에너지 U는요. 표현한 문자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사실 내부 에너지 U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 이상기체거든요. 근데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들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거 이외에 이 충돌들도 전부 다 탄성 충돌로 간주하고요. 이 충돌 이외에 다른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입자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 이상기체 사이에는 중력도 작용하지 않고요. 뭐 전기력도 작용하지 않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안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즉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총 운동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속력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기체 분자의 총 개수를 곱한 게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체 분자의 총 개수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기체 분자 한 개당 질량 곱하기 평균 속력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죠. 평균 운동 에너지를 평균 속력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안 하고 건너뛰으면서 결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예전에 물리학 2에서는, 예전에 물리 2였죠. 예전에 물리 2에서는 이게 왜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지의 유도 과정까지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여기서 보면 참고로 요 세 값들은요, 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속력, 이거 이 절대 온도도요, 기체 분자 한 개당 그 평균 값에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값은요, 이 기체 분자 한 개당, 기체 분자 한 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기체 분자 한 개에 대한 얘기. 거기에다가 개수를 곱해줘야지 이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곧 근차 분자의 총 운동 에너지고, 그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하고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플러스면 나중 내부 에너지가 처음 내부 에너지보다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 그다음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속력이 증가한 거고, 절대 온도가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플러스라는 것은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온도 대신에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속력,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도 똑같은 변화 양상입니다. 요 말이 다 물어보거든요. 요걸로 얘기할 때도 있고, 요걸로 얘기할 때도 있고, 요걸로 얘기할 때도 있고, 요걸로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온도를 얘기 많이 하는 게, 보통 이상기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부피, 온도, 압력이 세 가지거든요. 압력, 부피, 온도.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W의 부호로부터 부피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네, V를 쓸까요? 부피 변화. W가 플러스면 부피가 증가하고요. W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 델타 U로부터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기체의 상태라고 하는 게 압력, 부피, 온도인데요. 그 중에서 두 개, 부피하고 온도는 얘로 알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압력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맞죠? PV = nRT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나머지 압력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은 PV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항상 그 절대 온도의 변화하고 비례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보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가 기체 분자의 속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속력이 느리면 온도가 낮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속력이 빠르면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값이고요. 내부 에너지는 여기에다 뭐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면 분자의 개수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에너지에다가 개수까지 곱한 것이 내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체 분자 한 개당 에너지에다가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고요. 평균 값은 그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양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도 큰 거죠. 근데 보통은 요 갇혀 있는 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 양의 변화는 없어서
대체적으로는 결국에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가 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그 무조건 내부 에너지하고 온도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총 개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값이라는 거. 아직 학력평가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이론적인 건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연력학 제1법칙을 특정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예들을 볼 건데요.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고요.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경우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볼 건데 제가 색깔을 되도록이면 그 온도가 증가하거나 열을 흡수하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적을 거예요. 근데 온도가 내려가거나 열이 빼앗기는 경우를 파란색으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적을 거고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각 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그 식에서는 또 빨간색으로 적을 겁니다. 등적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W가 0이 돼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은 Q는 0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W가 0이고요.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냐면 그 압력밥솥인데요. 압력밥솥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공기만 있고요. 뚜껑을 닫은 다음에 열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안 변하고 열만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Q는 플러스가 되고요. 기체가 열을 받죠. Q가 플러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 말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건 뭐 사실 상상만 해도 이거는 굳이 식을 안 써도 알 수 있죠. 압력밥솥에다가 공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뚜껑 닫고 열 가하면 열을 흡수하고 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불을 끄면요, 이제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죠. 그래서 Q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 마이너스에서 온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압력 볼까요? 압력은 P는 V분의 nRT죠. nRT인데 여기서 요 n하고 r 값은 안 변합니다. 갇혀 있는 기체니까 몰수 안 변하고요. 이상기체 상수 안 변하고 기체 상수 안 변하고요. 그다음에 등적 과정이니까 V도 안 변합니다. 따라서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증가하죠. 당연하죠. 압력밥솥에다 하면 압력 증가할 거 아니에요. 온도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그 불을 끄면 열 방출하면서 온도 내려가고 압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식으로 분석 안 해봐도 상상으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좀 연습 삼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요,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요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이제 요 상태가 됩니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온도가 증가하죠. 요게 이제 열을 흡수해서 압력과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요렇게 되면은 열을 빼앗기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면적이 0이죠. 이렇게 되는 과정은. 그래서 1은 없고요. 자, 이번에는 등온 과정 볼게요. 등온 과정은 사실 문제로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설명이 이제 빠지는 추세고요. 그래도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이게 실제 생활에서 잘 없거든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고요. 이 상태에서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럼 부피하고 온도 변화는 봤고요. 압력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P는 V분의 nRT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죠.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사실 식을 안 세워보면은 압력이 감소할 거라는 게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저는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작아져요. 근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빼앗기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압력 변화는 사실 식을 안 세워보면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 느낌은 안 올 거예요. 이 경우에는 등원 과정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열을 천천히 열이 이동하면서 부피가 서서히 변하는 경우 등원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좀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 곡선이 등원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곡선이에요. PV 이꼴 nRT에서 nRT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Y 그래프에서 XY는 상수, 그러니까 Y는 X분의 1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크면 부피가 작죠. 압력이 크면 부피가 작고 압력이 작으면 부피가 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W가 플러스인 경우가 Q가 플러스인 경우였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열을 흡수하고 일은 플러스고요.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보면 작아지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열을 빼앗기고 부피는 감소하고 W 마이너스 Q 마이너스 그다음에 압력은 증가하는 이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압 과정과 단열 과정이 문제 내기 가장 좋은 과정들이에요.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쯤 이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항상 보면 신기하게도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가 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두 개가 좀 문제로 만들 건덕지가 많은 과정들이거든요.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의 특징은 0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값이 있고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얘는 제가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하나의 부호만 알면 부호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인 걸 알면 나머지도 다 플러스인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나머지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일단 압력이 변하지 않죠. 압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PV 꼴 nRT를 따로 써볼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부피 이게 세 개의 부호가 다 같다는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PV 꼴 nRT를 쓸 건데 여기서 P 쓰고요. 조금 한 칸 띄우고 V를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nR 쓰고 좀 한 칸 띄우고 T 쓰고요. PV 꼴 nRT라는 식을 항상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 과정을 나타내거든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 이 식도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쓸 수가 있어요.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변하지 않는 값이 압력과 요 몰수하고 기체 상수가 안 변하고요. 요 V하고 T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를 써서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를 해보면요. 좌변은 P 델타 V가 되고 우변은 NR 델타 T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이건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근데 P는 나중 압력이나 처음 압력 같고요. 요건 나중 값이나 처음 값이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요게 항상 같으니까요. 요 녀석의 부호하고 요 녀석의 부호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만큼이 이거 자체가 W죠. W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 비례하는 거예요. 결국에 델타 V, 델타 T, 델타 U, W 이게 전부 다 부호가 같아요. 결국에 W하고 델타 U가 부호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것끼리 더하면 이것도 부호가 같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등압 과정에서 부호가 다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에 등압 과정이 되냐면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등압 과정은 문제에서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단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냥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한 채로 얘가 열을 받았는데 압력이 일정한 채로 얘가 서서히 움직였다. 이런 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서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등속도로 움직였다라는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등속도로 움직였다는 건 합력이 0이라는 거죠. 근데 요 움직이고 있는 대상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보통 피스톤은 질량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체의 압력을 P, 그리고 요 대기압을 P0, 그 다음에 요 아래 면적 있죠. 면적을 A라고 하면 그 대기압이 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P0A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요 피스톤을 들어 올리는 힘이 PA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지금. 근데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합력이 0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력 일정하죠. 대기압 일정하죠. 그러면 요 기체의 압력도 일정해야지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등압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등압 과정은 아니더라도 얘가 서서히 움직인다,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면 거의 속도 변화도 없기 때문에 등압 과정에 준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딱히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열 출입도 있고 막 부피도 변하는데 얘가 서서히 움직인다. 그러면 등압 과정하고 이라고 보고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등압 과정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나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W 플러스고 Q 플러스고 델타 U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PV 이꼴 NR T1인 곡선이고 얘가 PV 이꼴 NR T2인 곡선인데 이 T2가 압력과 부피 곱이 전반적으로 크죠. 그래서 이게 온도가 더 높은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온도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압력이 일정하면서 부피가 감소하니까 W 마이너스 델타 U도 마이너스 Q도 마이너스 열을 방출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등압 과정입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은 특징이 부호가 다 같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두면 굉장히 문제 풀 때 유리합니다. 그다음 단열 과정 볼게요. 단열 과정이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정이고요. 단열 과정의 특징은 부피, 온도, 압력이 전부 다 변합니다. 그 나머지는 뭔가 하나는 일정해요. 그 등적 과정 부피 일정하죠. 근데 등원 과정 온도 일정합니다.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해요. 근데 얘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열 과정의 특징은 Q가 0입니다. Q가 0이고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W가 플러스인 경우가 델타 U가 마이너스고요. W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델타 U가 플러스여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과정을 단열 압축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미안합니다. 단열 팽창이네. 나는 지울 수 있어요. 깨끗하게. 누가 속으로 요구한 것 같은데. 뭐 말 안 하기로 했나? 단열 압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서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단열 과정의 특성을 알면 압력의 변화를 꼭 PV 꼴 NRT를 안 해도 상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열 과정은 어떤 경우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단열 과정은요, 물론 이제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단열이 되게 잘 되어 있어도 단열 과정이지만 기체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을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히 부피 변화가 일어나면 열을 출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단열 과정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단열 과정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피스톤을요 순식간에 압축시켜. 그럼 단열 압축이죠. 그럼 압력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죠. 그리고 단열 과정에서 피스톤을 갑자기 확 당겼어.
부피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압력이 증가해서 감소하겠어. 감소합니다. 그냥 그렇게 느낌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 식으로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P는 V분의 nRT인데요. 이번에는 압력, 부피, 온도 다 변한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단서 조건을 일정한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단열 팽창을 했다.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내려가죠. 델타 U가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 모든 변화가 압력이 줄어드는 변화죠.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식으로 분석하면 단열 압축의 경우에는 부피 감소하죠. 근데 W가 마이너스고 델타 U는 플러스여서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니까 요 압력은 커지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 변화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요거는 등원 곡선이에요. 요거는 등원 곡선이고 요게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T2가 더 크잖아요. 온도가 큰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등원 곡선보다는 단열 곡선이 더 가파릅니다. 우리가 등원 곡선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는 줄어들고 압력은 줄어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단열 압축은 부피가 감소하면서 부피가 감소하죠. 압력은 증가하죠. 그리고 온도는 T1에서 T2로 증가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열 압축이에요. 이거는 등원 과정이거든요. 근데 등원 단열 등원 단열 사실 이 과정이 카르노 기간의 그 흔한 과정이에요.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열 과정입니다. 이게 열 출입이 없습니다. 이 과정은. 자, 그 단열 과정은 자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열 과정은 그런 실험을 하나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래서 못 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찍은 걸 가져왔습니다. 불이 붙었죠. 슬로우 모션으로 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 남으면 마치고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이게 그 단열 압축 과정이에요. 순식간에 이제 얘를 압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값을 가지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내부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온도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발화점 이상이 되니까 이제 불이 붙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일단 단열 팽창 과정도 대표적인 예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그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래쪽이 대기압이 크죠.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기압이 높은 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는 팽창을 해요. 주변 내 압력보다 크니까. 그러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응결핵 주변으로 이제 그 수증기였던 물이 액체가 되거나 고체 얼음이 되면서 이제 모이는 게 구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약간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요.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생기죠 안에. 거기에 이제 응결핵 역할을 하는 이제 향초를 피워가지고 뚜껑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살짝 눌렀다가 펴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름처럼 이제 희뿌연 연기가 생깁니다. 그 희뿌연 연기는 그 기체 상태의 물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액체나 고체가 돼야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부족했다 싶었는지 한 번 더 하고요. 내려가서 이게 그러니까 단열 팽창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수증기였던 물이 기체 상태였던 물 분자가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나 고체 상태의 얼음이 순간적으로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따라는 하지 말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이게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의 좋은 예가 뭐냐 하면 그럼 하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몸 안에 있던 공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몸 안이 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후 하게 되면은 후 하는 순간에 이제 요 입안에 있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입안에 이게 빵빵해지잖아. 그래서 압력이 큰 상태에서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대기압보다 큰 상태에서 나온 공기가 이제 주변에 있는 대기압은 그 공기 압력보다 작으니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나중에 진짜 신기해요. 실험해보다 후 하는데요. 후 하면서 손바닥을 멀리하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후 하면은. 근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폐활량이 좀 커야 되는데요. 후 하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져가 보면 후 해도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입에 나온 직후는 온도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얘가 지나가면은 온도가 내려가요. 좀 진행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라면을 식힐 때 가까이서 불면 안 돼요. 멀리서 불어야 돼요. 가까이서 불면 미처 단열 팽창이 되기 전에 공기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불어야지 라면을 빨리 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마다 단열 팽창을 생각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불어야지 최대한 시원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물리를 배우지 않은 애들은 이제 라면 할 때 가까이서 막 불구는 거죠. 이게 미련한 짓이죠. 이게 타기 아주 멀리서 불어야지 이렇게 단열 팽창을 배운 학생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라면을 먹을 때 불을 때는 멀리서 불어야지 충분히 단열 팽창이 되어서 시원한 공기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물리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줄의 실험이 있거든요.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같다라는 걸 밝힌 줄의 실험과 열의 일당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력학 제2법칙까지 하면 연력학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